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공판은 공개가 되는데 보석 신문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판과 미리 어떻게 보면 보수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은 날 어떻게 보면 진행되지만 재판 절차로 봤을 때는 본안 재판과 보석 재판은 절차 자체가 나뉘는 예.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특별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중개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공개해야 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늘 비공개 사유를 법정에서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건과 달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직 대통령 그 존재 자체가 군사상 비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담고 있고 나아가 다른 사건보다 재판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인권 보호 네. 이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 이유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이제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과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존 재판에 11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 공판 기일이다 보니까 뭐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일 뿐만 아니라 보석 재판이 같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석과 관련돼서 본인의 그런 신병 처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번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 일단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전혀 사정의 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요, 어제 기소 이후 예. 처음으로 다시 특검에 소환돼서 이우한 화백 그림을 둘러싼 뇌물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자, 특검 입장에서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이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뇌물죄는 진정신분법이다라고 해서 공무원만이 원칙적으로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그런 범행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로서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그중에 일부의 행위를 분담했기 때문에 비록 공무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공천 나아가 이제 그 국정원과 관련되는 법률 특보와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김건희 여사가 공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아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예. 특검은 또 오늘 이제 김 여사의 종묘 차담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죠. 그 종묘 사적과 같은 그런 국가
국가유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국가 행사에 사용이 되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국회에 출석한 증인을 통해 가지고 사적 사용이 맞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각종 그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런 차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직권남용죄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범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떤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고, 설령 네. 공무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권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할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다만 교사범, 한마디로 밑에 있는 공무원한테 그렇게 시켰다라고 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교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직권남용이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어젯밤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아왔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전유성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폐렴을 앓으면서 좀 크게 고통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후에도 건강 이상설이 많이 불거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지난 6월경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전북대 병원에서 증상이 악화되어서 지금까지 입원한 상태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SNS로 공개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지난달에 열렸던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부대 행사에는 원래는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불참하기도 해서 많은 우려를 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고인이 된 전유성 씨는 지난해 후배 김대희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요즘에. 그래서 올해 3가지 병명으로 입원을 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급성 폐렴, 부정맥, 또 코로나. 그래서 혹시나 하는 연말에 우수 환자로 거기서 뽑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 아프지 마이소. 진짜 진심으로 드릴 말씀인데, 선배님의 이 위트와 유머, 개그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다. 야. 볼 수 있게 건강해 주십시오. 아, 고마워. 전유성 씨는요,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한국 코미디계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은 전유성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우리가 그 코미디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그 방송 하면은 개그 콘서트, 그렇죠. KBS 방송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개그 콘서트가 탄생하게 된 대부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흰개의 대부다라는 말씀을 들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49년생으로서 1960년대부터 코미디 작가로서, 나아가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이름을 건 방송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무렵이었었는데, 전유성을 웃겨라. 예. 이렇게 해서 코미디언이 전유성 씨를 웃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작품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경상북도 청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코미디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서 4,000회 이상 어떻게 보면 코미디 관련되는 공연을 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 네. 희극계에 정말 대부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